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8일입니다. 내일이면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이제 농산물을 사다가 집에서 이제 반찬을 해서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지금에는 반찬 가게 가서 사서 먹는 게 더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집에서 농산물 재료를 사서 반찬을 해 먹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반찬 가게 가서 사 먹는 게 돈이 덜 든다 해서 반찬 가게가 지금의 성황리에 많이 팔린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뀐다. 그런 이제 얘기를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앞으로 요즘에 기업들도 안 됩니다. 영세 상인, 가게, 외식 다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것이 잘 안 되는데 특별히 다른 분야는 잘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부동산도 경기가 안 되고,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간다고 하지만은 이게 경기가 나쁘면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옛날에는 참 병원이 잘 돼가지고 정말로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병원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 사람이 먹는 것까지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먹는 것까지 줄이는 마당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가는 걸 줄이겠지요. 당연히 사람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까지 줄이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줄입니다. 이제 줄이거나 안 가요. 뭔 돈이 있어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면 고쳐주나요? 내 팽개집 칩니다. 안 갑니다. 옛날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는 몸이 아프면 그대로 죽어요. 병원에 갈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간다는 게 동네 이제 한의원, 큰 병원에는 안 갑니다.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1950년대, 60년대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한의사를 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한약방에 가서 진짜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제 한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큰 병원에 안 갑니다. 강릉에 살았지만 강릉 도립병원이라든가 원주 기독교 병원이 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요즘에 있다고 해도 못 가요. 안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뼈 빠지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완전히 그 망가지도록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다 까먹으면 자식 새끼들이 또 고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은 병원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나는 그 텔레비 항상 보는데 외국에 그 어렵게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후원합시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그 후원하라고 그 텔레비에 그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금 팔아 댕기고 그러니까 모래에 있는 요만한 금 조금 이런 거 사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사금을 캐려고 온 그 땅을 뒤졌고 파헤치고 난리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죽은 걸 바르고 움막 같은 집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텔레비에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세계의 그 어려운 사람을 돕시다 해서 유니세프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도 많이 가서 촬영을 하고 한 달에 몇만 원씩 후원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그다음에 먹지 못해서 아주 바짝 말랐더라고요.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고 먹지 못하면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먹어서도 이제 배가 나오지만은 못 먹어도 이 배가 나와요. 아이가 완전히 학교 못 가지요. 당연히. 병원에도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방송 스텝진이 이제 거기 촬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방송 촬영하는 그 스텝진들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돈이 없이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데서 이제 그 병원비를 대 가지고 진찰을 하고 그러기잖아요. 병원에 한 번도 가봤어야 되니까 한 번도 못 가봤다. 학교 가봤어야 되나 학교도 한 번도 못 가봤다. 돈이 있어서 제발 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나중에 가난해지면은 뭐든지 안 됩니다.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먹지 못하면 그대로 죽고 병 걸리면 그대로 죽고 그래요. 그 외국의 그 정말로 그 가난한 나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산다 하는 나라도 앞으로 이 환경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 정도로 완전히 그 추락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이 이제 1950년도 이제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해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953년 7월 27일 날에 전쟁이 끝나서 휴전 협정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그때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난했던 전쟁이 끝나고 폐허돼 가지고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풀뿌리만 파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밀가루 480 밀가루를 지원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배급받아서 이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고맙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잘 사는구나. 이렇게 밀가루를 480 밀가루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너무 가난해 가지고 국민들이 죽게 생겼다. 죽는 사람도 있다. 그때는 먹지 못해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저 거리에 있었습니다. 많이. 먹지 못해서 죽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죽는 판인데 병원에는 생각도 못하죠. 그것도 잘 먹고 여유가 있어야 병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계속 나빠져가지고 가난해지면은 뭐 영세상인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세상인 뭐 아주 큰 마트 뭐 병원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됩니다. 부동산 뭐 이런 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세계 환경이 파괴되면은 세계가 공멸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나중에 옛날에 그 텔레비에 그 유엔에서 그 유니세프에서 도와줍시다 하는 다큐멘터리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거 우리가 이 방송 텔레비에 계속 나옵니다. 한 달에 10,000원, 30,000원 후원합시다. 그 실제 다큐멘터리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남았더라고요. 피골상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죽 피자 씁니다. 가죽 피자 뼈골자 써요. 서로 상자, 붙을 접자. 그러니까 가죽하고 뼈하고 붙었다. 그 사이에 살이 있어야 되는데, 살이라는 게 뭐 먹어야지 살이 지는데, 완전히 뭐 먹지 못해가지고 살이 없으니까, 그 피부, 가죽하고 뼈하고 붙어 있다. 피골 상접이 돼서 죽게 생겼더라고요. 눈에는 파리 이런 게 완전히 붙어가지고 완전히 찌찌해져가지고 눈도 그 죽어가는 현상도 촬영을 하는 거 봤어요. 아이가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간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죽으려고 그 마지막 숨을 쉬는 것까지 촬영해가지고 그 텔레비에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그 지경까지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환경 파괴되면은 전 세계가 그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으로 인한 그 장기 소모전 이것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 상영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더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산물도 재배가 안 되고, 전부 다 그래요. 불가리아인가, 볼리비아인가, 거기에는 지금 산불이 대한민국의 면적만큼 지금 타가지고 아마존까지 번진다. 세계 산이 다 타고, 불이 나고, 고온 현상이고, 그런데, 농산물이라고, 그게 무슨 새꼽덩거리고, 다이아몬드처럼 견디어내겠어요? 농산물도 식물인데 다 타줄 거 없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땅을 파먹고 사나요? 그렇게 돼요. 제가 저기 1950년대, 60년대 어린이 때도 그때 50년대, 60년대는 미국에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천주교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주교를 믿어라, 교회를 믿어라 해가지고 우리는 다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거기서 우유를 배급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줍니다. 그 미국의 그 나라들은 잘 살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입던 옷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입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배급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다니면은 그 우유 배급도 받고 480 밀가루도 받고 그다음에 옷도 받고. 그때 베르동 치마라 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지만은 우리는 내가 아들 혼자고 딸만 여러 명이 살았지만 누나들이 이게 베르동 치매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아유 보지도 못했다. 이걸 입고 한번 멋진 아가씨 행세를 하면서 좀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 옷이 어디서 났어요? 이러면서 이 교회에 다니면은 이거 선물로 타왔다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세계에 전파를 시키려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도 그 사람들을 덕에 먹고 살고
또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자유진영 국가고 하니까 또 공짜로 주고 해서 살아났잖아요. 이게 환경이 파괴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아까도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계속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경기가 좋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환경이 덜 파괴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뉴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긴 나요. 전쟁을 싸우다 보면은 군수 물자를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공장이 순환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가 약간 좋아진다 해서 소비를 하고 다시 생산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폭탄을 많이 투하하기 때문에 또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누딜 정책 그래서 바다에다가 너무 포화 상태인 물건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까지 옛날에는 한 것은 그때만 해도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환경이 파괴 안 되고 그때 1950년, 1960년대는 그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적었지요. 지구 면적에 비해서.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지금에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환경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공평해요. 아무리 잘 살고 기술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세계에서 제1등 그 패권 국가라고 해도 그 환경을 극복을 하고 자기 나라가 부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환경 앞에서는 환경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머리가 좋다고 해도 세계에서 제1등 과학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해도 환경을 극복을 하고 계속 부자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다. 환경 앞에는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가난해지고 공멸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가난해지고 나중에는 먹지 못해서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는 다 죽는데 우리나라는 부자만 딱 우뚝 선다. 불가능합니다. 환경 극복은 옛날에 성인들도 환경 극복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극복할 수 없다. 환경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 경기가 나빠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의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식품 물가 구입 패턴이라든가 또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는 패턴,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에 먹지 못해가지고 1950년 60년대는 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널널하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요즘에 내가 텔레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의 어려운 아주 가난한 최빈국 나라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가 병이 걸리는데 병원에 못 가가지고 그냥 죽고 아이들도 먹지 못해가지고 두 끼 먹는데 학교도 못 갔는데 7살, 8살 여러 되는 애들이 그 나라는 또 사금을 채취하더라고요. 그냥 땅을 계속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은 거기에서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재수가 좋으면은 금 하나 조그마한 거 나오는 걸 갖다가 채취하면 그날은 이제 배불리 못 먹고 괜찮은데 그건 오다 가다 있는 거고 사금 채취하느라고
애기들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그래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기운이 없고, 목이, 목이 있고, 팔이 이런 데 물려가지고 이런 데 상처가 나 있고, 눈 이런 데도 팔이 이런 게 달라붙고, 어떤 아이는 이제 옆에 보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는다고 여기다가 그냥 놔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냥 숨을 헐떡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봤어요, 텔레비에. 그러면서 후원을 합시다.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면은 이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학교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후원하는데 전화번호 아래 연락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텔레비 보니까. 그 캠페인을 그렇게 합니다. 가끔. 요즘에는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그 방송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현지에 가서 방송 다큐멘터리 촬영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데 방송에 영상을 올리면서 후원을 독촉을 하고 지원을 좀 받으려고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못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 앞에서는 공평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논리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아무리 그 능력이 좋고 지능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자연 앞에서는 군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이 여러분들이 그 태풍이라든가 토네이토, 여러 가지 돌개바람이나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오면은 집이 막 날아가고 변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온 현상으로 산불이 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헬기를 총동원하고, 세계에서 1등 가는 백군국 국가도 산불을 끄지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타고 있잖아요. 자연재해 환경 이런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극복하고 부자가 그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공멸, 그리고 다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험한 말을 좀 하는데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를 줄여야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는 사용하면은 완전히 지구가 종말이 되니까 안 되고, 인구 줄일 정도의 전쟁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억에서 90억 가까이 되니까 40억 내지 50억은 사람이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딱 하나밖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환경 파괴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심해집니다. 심해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